11시 기자회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 사법개혁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금일 저희 단체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검찰 독재 그리고 언론 탄압,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0번 이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이나 국민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동원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뉴스타파 등에 대한 대선 기간에 있었던 김만배 그리고 신앙림 녹취록과 관련된 즉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수사와 기소는 온통 불법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불법적인 수사 그리고 결국엔 불법적인 기소로 이어지는 일련의 불법의 향연이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이렇게 헌법과 관계법령을 깡그리 무시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권의 비판적이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이런 무자비한 검찰권을 남용할 수 있는지 금일 저희 단체에서는 뉴스타파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검찰권, 수사권,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금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체위원회 소속이신 양문석 의원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기자회견은 저희 그 단체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관련돼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검찰 수사 책임자에 대한 직권남용,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권 최악의 언론 탄압 및 검찰권 남용 규탄한다. 검찰은 인권수사라는 말 다시는 국민 앞에 하지 말라. 대통령 명예훼손은 일반 국민 명예훼손보다 훨씬 중한가. 스스로 법 앞에 평등 파괴하는 정치검찰 즉각 해체하라.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 이과장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와 관련하여 대장동 불법대출에 연루된 브로커 조우영에 대해 대검 중수부장이었다가 퇴임한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대장동 개발비리의 주범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을 관련 부분을 편집해 공개하여 큰 국민적 논란과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후 이와 관련하여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이 추가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 보도와 관련하여 검찰은 2023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뉴스타파 등 언론사를 상대로 하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 나섰습니다. 2024년 9월 14일 뉴스타파 뉴스룸과 한상진, 봉지욱 기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2024년 12월 6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7월 8일 검찰은 김용진, 한상진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피해자 윤석열 혐의로 2024년 8월 13일에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 그리고 송평수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김만배, 신앙림, 김용진, 한상진에 대한 기소, 봉지욱, 허재현, 송평수는 별개의 재판으로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와 관련하여 2024년 7월 31일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고 2024년 11월 19일까지 9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재판장 허경무는 여러 번에 걸쳐 검찰 측에 공소장 내용과 관련한 지적을 했고 특히 뉴스타파의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검찰은 재판부의 이러한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마지막 공판에서 재판장이 급기야 공소기각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검찰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하여 2024년 11월 28일 뉴스타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 등 불법적인 수사 및 기소 강행 등을 사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송경호 등 6인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국가 공권력인 수사의 생명은 공정성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처음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있지 않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무리하게 직접 수사하는 등 자신들의 수사 지휘권과 기소 지휘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부하 공무원들에게 헌법상 의무인 정치적 중립 의무는 물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이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5월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되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등이 범한 범죄 및 이외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범죄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대통령 현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반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보다 그 죄의 무게가 훨씬 무거운 것입니까? 심지어 수사관계 법령을 위반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를 함부로 위반하여 압수수색에 명시되지도 않은 범위까지 압수수색하고 위법 수집 증거에 기초하여 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피고발인들은 순차적, 승계적으로 공모하여 일개 명예훼손 사건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에게 과잉 충성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수사 지휘권 및 기소 지휘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는 물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수사 및 기소를 강행하도록 부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2.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위반의 점. 위 이의 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아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자리에서 이러한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여 기소하였으나 여전히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현행법 위반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고발인들은 피의자 김만배와 신앙님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증죄 혐의가 있어 위 범죄들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며 피의자들의 명예훼손 혐의는 위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저 대통령이 피해자인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을 무리하게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 개시 관계 법령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무리한 수사 및 기소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인권은 검찰권 남용으로 무참히 침해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범죄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우길 거면
차라리 검찰은 모든 검찰청에 있는 인권보호관을 모두 없애고 다시는 인권수사라는 말을 국민 앞에서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인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검찰이라면 차라리 해체하고 기소 업무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피고발인들은 순차적, 승계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 수사 및 기소가 처음부터 검찰청법 및 관계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수사 및 기소를 강행하였으므로 검찰청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범위의 물건까지 압수수색하여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위법 수집 증거에 기초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가한 물건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나 통신 단말기에 들어있는 본건 관련 전자정보에 국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건이란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 보도나 2022년 2월 21일 JTBC 보도를 말하는데 피고발인들은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본건과 관련이 없는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수색하고 압수수색했습니다. 봉지욱 기자 소유의 전자장치에서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상진 기자의 경우는 법원이 기각한 자택 소재 노트북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발인들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도 모두 피의자들의 동의 없이 검찰의 디지털 수사망 D넷에 저장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결국 피고발인들은 순차적, 승계적으로 공모하여 법원이 불허한 범위까지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취득한 위법 수집 증거에 기초하여 강행한 불법적인 수사 및 기소를 부하 공무원들에게 교사하는 등 형사소송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검사장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킨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11월 29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상으로 기자회견 낭독을 마치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밖으로 이동해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